네, 이번 순서는요, 이 파싱 순서 및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파싱이라는 용어 의미는요, 예, 몇 번 언급됐습니다만 크롤링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크롤링 개념은 단순히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요, 예, 파싱은 분석의 의미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웹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겠죠. 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를 통해서 이 매개 변수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 만들기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내가 명령 내려놓은 영역에 함수 만들어진 형태의 자동으로 XY를 바꾸어 가면서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수월하게 자동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매개 변수, 함수 만들기, 테이블 만들기, 큰 이 순서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어떤 순서대로 내가 현재 파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이제 파싱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라 하세요 할 때 하실 때는 다 돼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처음 배울 때에 나중에 돌아서서요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큰 이제 맥락만 잡고 있으니까 별 애로사항은 없더라고요. 그 맥락이 바로 이 네 가지 순서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매개 변수, 그 다음에 함수 만들기, 테이블 만들기. 자, 요 네 가지 순서를 염두에 딱 두시고 따라오시면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데이터 가져오기였죠.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웹 크롤링 URL 주소를 입력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느 주소에서 가져올 거야. 자, 우리는 참고로 네이버 금융을 활용합니다. 네이버 금융의 데이터, 삼성전자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금융의 URL 주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변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널 필터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파워 BI 간단한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바로 로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기본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실 확률은 많이 없어요. 어쨌든 이 변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전처리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매개 변수 관리였죠. 매개 변수 관리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웹에서 가져와. 두 번째는요, 웹에서 고급이라고 하는 것으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웹에서 고급. 나중에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건데요. 자, 매개 변수를 새로 만들기를 해서 종목 코드를 삼성전자로 넣었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페이지 수.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가져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웹페이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60몇 페이지로 현재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한 5페이지 정도만 가져오는 걸로 실습을 실제로 하실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있죠. 그죠? 페이지 수를 자동으로 네가 알아서 가져와. 스킵을 자동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런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파워 BI에서는 일일이 코딩 하시는 건 아니고요.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R이나 파이썬이나 파워 BI의 이제 활용에 있어서 R 같은 경우는 일일이 코딩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파워 BI는요, 그걸 매크로로 다 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파워 BI를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유형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관건이 됩니다. 텍스트 유형으로 해야 될지, 어떤 뭐 아라비아 숫자로 해야 될지 등에 관한 유형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과요.
다음에 치환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실제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함수를 만들으라고 했죠. 예, 자동으로 어떤 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 y를 딱 설정을 해 놓고요. x에는 1, 2, 3 값, y에는 어떤 값을 대입시켜서 네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져와라고 해야 컴퓨터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원리를 쓰기 위해서 함수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자, 우리는 작업 편의상 이제 주식 가격 가져오기, 주식 가격을 네가 자동으로 가져와 봐라고 하는 함수 명령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떤 명령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 주식이야. 그럼 주식으로 쓰셔도 돼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함수 만들기에서 바로 이 일별 시세만 가져올 겁니다. 금융 데이터 중에서 월별 시세 많겠죠. 월별 평균 분기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별 시세만 함수를 만들어서 딱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릴게요. 그 다음에 쿼리라고 있죠. 쿼리는 질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어. 즉 DBMS라고 표현을 했었죠.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DBMS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DBMS에서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쿼리라고 하는 방법, 즉 질의어를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DBMS의 한 일환으로서요, 쿼리 질의어를 통해서 A 지역 B 상품의 C 가격을 가져와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 명령을 바로 이런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의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자동으로 반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테이블 만들기를 해야 우리가 정해준 형태, 즉 가로 세로 4 곱하기 5 행렬에다가 지금 가져온 데이터를 다 저장을 시키라는 거죠. 이 형태로 네가 저장을 시키면 내가 나중에 보기 좋을 것 같아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테이블 만들기를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열추가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불필요한 로드를 삭제를 하고 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모든 로드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각화 기법이 결국은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과거 주식 데이터를 수집해서 추세선 분석하는 것까지를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BI를 실행할게요. 자, 접속이 완료되었으면은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접속만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파워 BI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요. 본 수업은 크롬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롬을 실행을 하고요. 자, 네이버 금융을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금융. 자,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조회할게요. 삼성전자가 코드 번호가 005930이죠. 삼성전자를 실행을 하면요. 자, 종합 정보 해서 쭉 뜨죠. 우리는 시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세 탭을 클릭하세요. 자, 쭉 내려 보시면 아래쪽에 일별 시세가 있습니다. 자, 일별 시세.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우리가 파싱 또는 크롤링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별 시세 실제 이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페이지 소스 보기가 있죠. 자, 소스 보기를 들어갑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 그러면 이러한 요소창이 쭉 뜹니다. 실제 데이터 코딩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F키를 클릭을 해서요. 네, 일별 시세를 찾아가겠습니다. 일별 한 칸 띄우고 시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별 시세를 치면 이렇게 찾아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URL 주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별 시세라고 되어 있는 앞쪽에 보시면 iframe name day 해가지고 쭉 있죠. 자, sr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가 바로 삼성전자 일별 시세를 보여주는 코드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쭉 뜨죠. 그래서 한번 맨 뒤로 한번 가볼게요. 613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613페이지에 있는 이 일별 시세 데이터를요, 모두 파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파워 BI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워 BI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리본 메뉴가 있죠.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 뭐 엑셀도 있고 SQ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요 웹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웹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웹에서 URL 주소를 입력시키라 라고 뜹니다. 그러면 URL 주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네이버 아까 금융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URL 주소 여기 있죠. 이 주소를 클릭을 해서요. 컨트롤 C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파워 BI로 돌아가서요. 자, URL 주소를 컨트롤 V. 그러면 이 주소를 찾아서 파싱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도하고 있죠. 자, 탐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별 시세를 지금 크롤링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일별 시세 왼쪽 클릭을 하면은 내용이 쭉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널 값들이 있고 뭐 스페이스 공백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로드하지 마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변환으로 접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쭉 떴죠. 자, 이 데이터에서 날짜를 클릭을 해서요. 널 값을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1차 쿼리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페이지나 또는 다른 종목 코드 파싱을 어떻게 해요? 이가 알아서 자동으로 반복하라고 하는 바로 매개 변수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리본 메뉴 중에서 매개 변수라고 있죠. 매개 변수 관리 클릭. 매개 변수 관리로 들어가셔야 되고 새 매개 변수로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 매개 변수 이름을요, 우리가 종목 코드로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설명은 기록하셔도 되겠고요. 필수사항으로 유형은 우리가 텍스트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값을 가져오되 현재 값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005930이라고 키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역시 매개 변수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요. 이번에는 페이지 수로 바꿉니다. 페이지 수.
유형은 역시 텍스트로 전환시키고요. 현재 값은 우리가 지금 1페이지를 가져왔죠. 1 확인.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별 시세 테이블에서요.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적용된 단계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원본, 제일 위쪽에 있는 원본의 별표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요, 고급으로 바꿉니다. 고급으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URL 주소 이렇게 1페이지 주소 005930에 대한 페이지 1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잠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네이버에서요, 앞서 우리가 이 주소 보시면 1페이지죠. 2페이지 가시면 자동으로 2페이지로 바뀌죠.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시면요, 3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뒤에 end 페이지는 이라 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별도로 자동으로 치환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내릴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매개 변수를 통한 치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파트 추가를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ABC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기본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요, 먼저 제일 아래부터 작업을 할게요. 아래쪽에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로 클릭을 하시고요.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우리가 페이지 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 수, 즉 end 이후의 페이지 수 부분에서 none까지요. none까지를 컨트롤 C 해서요. 그 다음 윗칸에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치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요. 삭제를 시켜버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는 005930, 즉 우리가 ABC를 매개 변수로서요. 바로 종목 코드를 자동으로 가져오라면 되겠죠. 즉 뒤에 005930 역시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종목 코드와 페이지 수를 이렇게 치환을 해서 자동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 자, 지금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일별 시세에서 이렇게 이미 최초에 가져올 때에 이미 1페이지를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이미 적용은 된 단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괄 가져오기 위해서 이 함수 만들기 실행이 필요합니다. 자, 함수 만들기는요. 자, 일별 시세에서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자, 함수 만들기라고 있죠. 함수 만들기 클릭. 함수 이름은요. 우리가 주식 가격 가져오기라고 하겠습니다. 주식 가격 가져오기 확인. 그러면 주식 가격 가져오기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종목 코드를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이번에는 뭐 카카오를 해볼까요? 카카오가 035720이죠. 자, 035720입니다. 035720. 자, 그래서 여기서요. 035720을 클릭을 키인을 하시고 페이지 수는 첫 페이지부터 가져오라면 되겠죠. 페이지 수 호출.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해당 쿼리를 반복해서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본 메뉴에서요.
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예, 데이터 입력을 클릭을 하십니다. 열 이름은요, 페이지 수로 바꿀게요. 페이지 수. 그래서 1, 2, 3, 4, 5페이지까지만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름은요, 자, 페이지 수 변수 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예, 페이지 수 변수 값이라고 변경이 되었죠. 자, 여기서 변경된 유형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 값으로 예,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수 변수 값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열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본 메뉴에서요. 네, 열 추가가 있죠. 자, 열 추가.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이 있죠. 자,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클릭합니다. 자, 열 이름은 주식 가격 정보로 하겠습니다. 주식 가격 정보. 함수 쿼리는 주식 가격 가져오기. 그러면 두 개가 추가되죠. 여기서 네, 텍스트로 바꾸고요. 첫 번째 종목 코드는 삼성전자로 가져오겠습니다. 005930. 그 다음에 페이지 수. 네, 페이지 수. 네, 열 이름. 열 이름은요. 페이지 수로 자동으로 가져오라. 됐습니다. 확인. 이 상태에서 테이블 1페이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밑에 예, 데이터가 쭉 파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는 이게 좀 아래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위로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2, 3, 4 쭉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 불편한 점이 있죠. 예, 이 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전체를 하나의 페이지로 다 합쳐서 그죠? 이렇게 로딩을 해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 정보 확장을 클릭해 보십니다. 그러면 예, 원래 열 이름 적두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예, 이거를 클릭을 해서 제거를 시키시고요. 예, 추가 로드 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네, 쭉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변경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페이지 수는 현재 우리가 예,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요. 예,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페이지 수 제거. 그 다음 날짜는 예, 이게 보시면 유형 바꾸는 것이 있죠. ABC 1, 2, 3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셔서요. 날짜는 예, 날짜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종가부터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끝까지 거래량까지는 예, 자, 뭐 홈 탭도 있고 변환 탭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좀 변환을 시킬게요. 자, 변환에서요. 데이터 형식이 있죠. 자,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을 예, 클릭을 해서 10진수로 변환시키겠습니다. 데이터 형식 예, 10진수. 자, 변화가 쭉 되었습니다. 자, 이상 이제 우리 모든 지금 파싱 데이터를 우리가 이 전처리 과정이라는 하는 것을 다 거쳐서 우리가 분석이 쉽게 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지 변수 값이라고 하는 이 쿼리의 데이터는 필요하지만 예, 호출된 함수 이것은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요. 예, 로드 사용 체크가 되어 있죠. 예, 로드 사용하지 예, 않겠다라고 하니까 예, 이태리처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일별 시세도 우리가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변환 정제 과정이 완료된 이 페이지 수 변수값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만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추세선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홈에서요. 지금까지 한 것을 닫기 및 적용하시면 됩니다. 닫기 및 적용. 클릭. 자, 쿼리 변경 내용을 적용을 하고 있죠.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쭉 데이터가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이제 우리 XSS 하는 서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자, 이 보고서에서 이제 지금 가져온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세 가지 탭이 있죠. 보고서,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시각화, 필드 등이 있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별도의 시간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꺾은 선형 차트를 활용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자동 생성이 되죠. 자, 그 중에서 자, 우리가 거래량과 날짜, 그 다음에 뭐 종가 정도를 다뤄볼게요.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드릴다운, 뭐 드릴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계층 구조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클릭을 해서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뜨는 이유는요. 여기 오른쪽 시각화에 있는 필드, 그 다음에 서식, 그 다음에 분석에서요. 먼저 필드를 클릭을 해보세요. 필드에 이렇게 지금 떠있죠. 보시면 같은 축안에 거래량과 종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가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쭉 보조값으로 드래그해서 옮겨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보시면 실제 거래량과 종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도별, 지금은 우리가 2020년 9월, 10월, 11월에 대한 것만 현재 분석을 했습니다만,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뭐 10년치 데이터든 20년치 데이터든 데이터가 공유되는 데이터는 모두 파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분석 기법 등을 활용을 해서 유익한 정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분석이 완료되신 분은 파일을 저장을 하세요. 좌측 상단에 보면은 파일 탭이 있습니다. 파일,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일부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나중에 적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파싱 삼성전자는 지워버리시고 본인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해서요. 확장자가 PBIX로 저장이 됩니다. PBIX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화면 캡처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요. 프린터 스크린
네, 해서 위에 파일명이 나와지게 됩니다. 파일명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본인 아이디로 접속을 했다면 이름이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나온 화면 전체, 즉 파싱 결과 분석한 화면까지 캡처를 해서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